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1월 20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오후는 제가 4가지 경기 분석 멘트 준비해 왔어요. KBL 2개, KBL로 2개 분석 준비해 왔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다라고 하신다면은 가입하셔서 받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최근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많은 관심 참여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경기 빠르게 한번 분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이제 DB랑 삼성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매치업은 이제 DB가 조금 높은 선호도를 보여줄 수 있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 시즌 DB 같은 경우에는 삼성 만나서 1라운드 때 만나서 94대 80. 뭐 삼성을 탈탈탈 털어주면서 1라운드를 잡아냈었던 기억도 있는 상황이고, 사실 DB가 알바노나 이제 앨런슨이 가져가는 2대2 게임에서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그런 팀이 이런 삼성이거든요. 이런 골밑에서의 수비도 약하고 그다음에 외곽에서의 수비도 약한 이런 삼성을 만났을 때 사실 DB 같은 경우에는 화력전으로 가져가서 경기를 잡아냈었던 기억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DB는 경기당 78득점씩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3위,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1.5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위. 화력이 정말 좋은 팀이고 2대 게임에서 높은 효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팟업 자원들도 뭐 정효근, 뭐 강상재, 뭐 서민수, 뭐 박인웅이 이런 친구들도 조금 터져주면서 전체적인 화력이 나쁘지 않았던 시즌은 맞아요. 다만 이제 조금 불안 요소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화요일날 이제 손호랑 경기가 있었거든요. 그저께 이제 하루 쉬고 다시 경기를 가져가야 되는 조금 타이트한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점. 득점에 대한 지원이 시즌 평균이 78득점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72.4득점에 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 뭐 야투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추세라는 점도 조금 거슬립니다. 그리고 이제 앨런스니 같은 경우에도 조금 신경이 쓰이는 게 뭐냐면은 지난 손호전에서 4쿼터였죠. 이제 허리 부상 이슈로 인해서 스탱포님 추천 감사합니다. 뭐 작은 부상이라고는 해요. 작은 부상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오늘 과연 앨런슨이 정상 출전을 할지 출전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경기력이 나올지 경기력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들어갈지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앨런슨에 대한 출전이 만약에 진짜 막말로 안 된다든지 출전 시간을 최대한 짧게 주면서 무스타파 쓴다든지 이렇게 가져갔을 때는 화력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뭐 알바노도 지금 뭐 직전 경기에서도 36분 넘게 뛰면서 체력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DB의 득점 기대값을 너무 높게 잡지는 않을 거예요. 자, 반면에 원정팀 삼성 보겠습니다. 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팀 색깔이 뚜렷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많은 시점에 가져가는 팀인데 그거를 메꿔줄 수 있는 화력이 또 뒷받침이 되는 팀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삼성은 뭐 주요 공격 옵션이 이원석 이제 스크린 활용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니콜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1대1에서 슛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고요. 아니면 뭐 칸토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스크리너로서의 능력도 있지만 이제 세컨 찬스에 대한 강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격 옵션들이 골밑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외곽에서 스팟업 자원들이 터져주는 팀이 이 삼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시즌 삼성은 경기당 28개의 선점을 시도하면서 39.06%, 시도 3위, 성공률 1위입니다. 최근에는 이 2점 라인 야투도 점점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외곽에서의 사실 3점 억제가 잘 안 되는 팀이거든요. 경기당 야투 시도 이제 허용 개수가 27.5개, 그 다음에 이제 33.6%의 허용률 기록하면서 야투 자체에 대한 억제도 안 되는데 허용률 자체도 굉장히 높은 팀이 이 DB다. 그렇다고 삼성이 사실 원정 경기를 떠났을 때 3점에 대한 지표가 떨어지는 팀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삼성이 뭐 크게 밀릴 만한 지표는 딱히 없다. 오히려 DB가 가져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뭔가 하나라도 터진다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아예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존재한다라고 저는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삼성 플랜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예 생 역배 각이라든지 160.5 기준 했을 때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선호도는 이제 DB라든지 아니면 다득점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높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약간 프렌이라든지 역배, 언더에 대한 가능성도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KCC랑 손호 볼게요. 자, 이 매치업은 제가 타이틀을 어떻게 잡아줬냐면은 양팀 다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KCC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이제 3승을 추가하고 있고요. 소노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게임에서 이제 3승을 추가하고 있죠. 자, KCC 같은 경우에는 허운이라든지 최준용이 돌아오면서 정상적인 베이스 5를 전부 다 구성을 할 수 있게 됐고요. KCC의 라인업의 특성이 뭐냐면은 사실 득점의 볼륨이 높은 선수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허웅, 뭐 송교창, 최준용이 뭐 션농까지. 사실 얘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그날 컨디션이 좋은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몰아주기만 해도 화력이 나오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호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컨테스트 능력 자체는 떨어지는 팀이고 뭐 누가 됐든 1대1을 가져가면서 효율이 괜찮은 친구들만 몰아주더라도 호노 상대로 충분한 화력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 뭐 이제 허운이 이제 개인 기량으로 뭐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아이솔레이션 가져가면서 몰아놓고 이제 뭐 스팟업을 살려준다든지 스팟업 자원을 살려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송교창이 따라 들어오면서 뭐 커딘에 들어간다든지 뭐 대부분의 공격들이 다 높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자, 반면에 원정팀 손호입니다. 손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누가 좋냐면은 사실 뭐 이정윤이 되게 좋아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손호의 상승 구간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코어는 캔바오라고 봐요. 사실 직전 디비전에 있어서도 이제 이정현이가 23득점 그리고 야투가 50% 그리고 이제 나이트가 이제 23득점 야투가 61.5% 이렇게 활약이 다들 좋았습니다. 이정현이랑 나이트가. 근데 이제 캔바오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많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제 A 패스가 8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바운드가 11. 그러니까 사실 득점에서 많은 지원을 해준 건 아니지만 이제 확실한 패스라든지 자기한테 몰아놓고 패스를 날린다든지 아니면 세컨 찬스 잡아주면서 손쉬운 득점을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줬거든요. 캔바오가. 그리고 사실 최근에 손호가 뭐 정희재라든지 아니면 인동섭이라든지 스팟업 자원들도 효율이 괜찮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캠버와 이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유의미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 사실 누가 더 수비를 잘할 것 같느냐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어떤 팀의 화력이 더 잘 나오느냐 요게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언급을 드려보고 싶고요. 아마 양팀 다 이제 야투율 자체는 되게 잘 나오는 선에서 화력전으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155.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5점 차 이내 승부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어느 한 팀이 투포지션 이상으로 가져가는 게임은 아닐 것 같아요. 투포지션 안쪽에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제 독감에 걸려 있어가지고 목이 좀 막히고요. 약간 이제 기침도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형님들. 자, 다음 경기 들어갈게요. 자, 이제 KO VO 넘어가겠습니다. 배구.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단순하게 진짜 생각했을 때, 진짜 한마디로 양 팀의 이제 네임 밸류를 생각했을 때, 형캐에 대한 소도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형캐는 지금 시노지라든지 레오, 허수봉, 바야르사까지 이 삼각편대에 대한 네임 밸류 자체는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한정 같은 경우에는 베논이 이제 있기는 하지만 흐름이 좋기는 하지만 서재덕, 김정호 이렇게 이어지는 박승수 이렇게 이어지는 삼각편대의 밸류 자체는 현캐 대비했을 때 좀 떨어진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긴 하거든요. 이거 실제로 지난 시즌 현캐는 디펜딩 챔피언이고 이 한전은 사실 리그 최하위였죠. 최하위였고 다만 이제 현캐가 최근에 보여주는 모습들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가장 큰 거는 아포지 자리에 대한 이런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신호진이라든지 아니면 바야르사가 아포지스로 나오고는 있지만 이 포지션 대비했을 때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떨어지고 레오가 이제 아웃사이드 히터로 가면서 사실 이제 리시브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체력적인 분배도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레오에 대한 효율도 같이 떨어져요. 호수몽도 이번 시즌 효율이 잘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지금 이제 황승빈이 또 빠져있다 보니까 이런 세터에 대한 공격 세팅에 대한 성공률 자체도 조금 많이 떨어지는 모습들. 그렇다고 헛슬이 또 많이 나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박병민이도 최근에 약간 불안불안하거든요. 리베로 마저도. 그래서 전체적인 공격과 수비에서에 대한 밸런스 자체가 많이 무너져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형캐의 경기력은 신뢰할 수가 없어요. 자, 반면에 원정팀 한전 볼게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에서 2승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베논이 최근에 정말 좋거든요. 경기력이 정말 수직 상승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상승하고 있는 게 보이고 타점도 되게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도도 많이 올라왔고 직전 우카전에서도 32득점에 76.47% 압도적이었는데 다만 형캐가 조금 블로킹이 좋기는 해요. 최민호라든지 정태준이라든지 블로킹이 조금 높기는 해서 아마 좀 다양한 공격 옵션을 가져가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전이 최근에 이제 반대쪽에서는 서재덕이가 괜찮고요. 그다음에 신영석이라든지 전진선이 활용한 이동 공격에서도 효율이 괜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무엇보다도 이 한국전력에 대한 팀 자체가 집중력이 정말 좋습니다. 실책도 거의 없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저는 이거 약간 접전 다득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한전이 아예 역배가 나오더라도 저는 나올만 했어. 약간 요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한점 플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역배에 대한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184.5 기준 했을 때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상당히 제가 뭐 분석을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사실 뭐 쉬운 날은 아닌 것 같아요. 뭐 거의 뭐 뿌렌이나 뭐 5점차 승부나 지금 뿌렌 역배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참고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흥국생명이랑 GS 칼텍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국 GS. 자, 이 매치업은 아무래도 이제 이 경기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어디에 초점을 많이 뺏길 거냐면은 일단은 실바. GS는 실바라는 S급, SSS급이라고 하죠. 진짜 압도적인 용병을 갖추고 있고요. 흥국생명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이 블로킹에 대한 능력치 자체가 잘 나와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3경기에서는 13.25%, 리그 전체 6위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 GS가 이제 실바가 있는데 흥국 니네가 어떻게 막을 거냐, 실바가 그냥 캐리하는 각이다 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 GS의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지금 실바의 반대편 레이나가 지금 3게임인가요? 몇 게임 지금 결장 중이죠? 오늘 나올지 모르겠는데 결장 중인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유서윤이라든지 권민지가 한쪽 날개를 담당할 만큼 뭐 화력이 그렇게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GS는 원정에서 게임을 가져갔었을 때 기본적으로 성공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책이 늘어나요. 그래서 사실 GS가 원정에서도 이렇게 뭐 23대 23, 뭐 듀스급에 이렇게 좀 접전 경기가 많은데 실바가 성공을 하면은 세트 가져오는 거고, 실책이 나오면 경기를 내주는 거고, 이런 상황이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자, 반면에 홈팀 홍국 같은 경우에는 직전 정관장이를 셧아웃으로 잡아내고 왔습니다. 셧아웃 잡아내고 왔고, 그때 당시에 이제 레베카가 21득점, 성공률이 52.94, 괜찮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은지도 그때 당시에 8득점, 50%. 그 다음에 뭐 피치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김수지라든지, 좀 공격의 다양함도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거 종합해보면 GS가 원정에서 가져가는 게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거 그냥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흥국이 이제 뻗어버리는 약간 요런 느낌보다는 세트와 세트 사이도 점수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뭐 듀스도 중간에 한번 나올 수가 있고 최소한 4세트 이상 넘어가는 게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실 승패는 잘 모르겠어요. 승패는 잘 모르겠고 185.5 기준 했을 때 오바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사실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진 않을 것 같고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만 한번 언급을 드려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4가지 분석 멘트 전부 다 진행해 봤고요. 어쨌든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자, 유튜브 형님들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멤버십 가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은 관심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감사드려요.